자, 1부 뉴스민 타임은요. 오랜만에 모십니다. 박준혁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여전히 바쁘시죠? 네. 나오고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뭐 좀 의미 있고 주목을 끄는 기사를 못 썼는지 이렇게 초대가 늦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아, 이거 간택이 늦었군요. 이게. 자, 날도 추운데 오늘 또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사 제목은 그러니까 2024 대구 살림 이례적 감소율을 기록한 교육청 예산 여파는 어떻게 될까 이제 분석 기사를 썼거든요. 오. 이게 저희 혼자 쓴 건 아니고 네. 요 교육청 예산이라고 하면은 제가 오늘 요거를 한 개 책을 굵직한 걸 들고 왔는데 나 두껍다. 네. 이게 일부예요. 보통 이제 요 시즌이 이제 뭐 행정기관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그러니까 확정되는 시기 논의되는 시기인데 이런 책들이 많이 교육청은 오히려 적은 편이고 시청은 엄청 몇 건씩 되는데 그거는 못 봤지만 여하튼 요 예산안을 검토하는 시기라서 저는 여기 교육청을 출입하니까 대구의 교육 예산에 대해서 분석한 걸 알려드리고 뭐 다음 주나 이렇게 이어지는 주에는 이제 다른 기자들이 자기 영역에서 내년도 대구 예산을 한번 다 점검한 그런 기사들을 선보이려고 합니다. 네. 아니 저 이제 예산서 아니잖아요. 예산 그렇죠? 아니죠. 예산안이잖아요. 네. 예산안. 네. 저거를 말이죠. 좀 PDF 파일 이런 걸로 좀 업로드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업로드가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 확정이 되고 나서 아마 올라가는 거 확정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예산서가 올라가요. 아니 말고 예산서 통과된 게 아마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2023년도까지는 대구시나 대구교육청 예산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어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보시는 분들이 워낙 이게 좀 내용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파일로 보면 좀 어렵잖아요. 접어가면서 침 발라서 넘겨가면서 봐야지 이제 좀 눈에 들어오지. 그냥 파일로만 보면 어려워요. 그래서 책을 구해서 이렇게 보는 그냥 책은 또 많진 않아서 제가 이렇게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저 이제 두꺼운 저 예산안을 이제 우리 시민들이 사실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예산안인데 그 통과되기 전에 심의 단계에서 사실 시민들이 개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기자님들이 계시니까 저 두꺼운 것을 읽어보고 말이죠. 분석을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박준혁 기자가 대구 교육 예산 2024년도 분석을 좀 해봤는데 방금 말씀하시기를 이례적으로 감소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되길래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 혹시 자료화면 제가 오늘 자료화면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자료화면 이런 거 들고 왔는데 이 진행자님은 볼 수 없겠지만은 이게 파일로 이제 한번 볼게요. 10년치 본 예산이라고 이거 잘못 적어 본 예산이 아니라 이게 교육비 특별회계인데 이게 그 시의 그 예산 기준으로는 이렇게 본 예산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여기 본 예산이 아니고 일단 교육비 특별회계라고 보면 되는데 증감 추이를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게 2000년도 초중반에부터 계속 공개되어 있는데 다 열어보니까 이게 그 초기에 그 예산을 집계해서 공개하는 방식 항목이랑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하는 방식 좀 달라가지고 단순 비교가 어려워서 이렇게 전 거를 다 분석하지 못했고 그냥 10년치 깔끔하게 10년치만 하자. 더 많이 하면 또 피곤하기도 하고 10년치만 하자 해가지고 이게 충분하지 10년치만 해도. 그 예산을 분석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삭감된 게 이례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여기 표에 나오지만 2021년도에 그 순감소 그러니까 여기 총액이 교육청 예산 총액이 줄어든 적이 근 10년 안에 올해 빼고는 그 2021년 요때 한번 감소를 했어요. 7,100만 원 정도. 이건 뒤에 그 1,000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거라서 요거는 이제 그 710억이죠. 000이 생략돼 있구나. 000 생략했기 때문에 710억이 줄었어요. 근데 요게 총 예산의 그러니까 3조이기 때문에 요게 뭐 퍼센트로 치자면 5% 정도가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한번 감소한 거 말고는 그 전에도 이렇게 쭉 보니까 교육청 예산이라는 거 특징 자체가 뭐 정책 예산 비중이 크다기보다는 뭐 교육 복지, 교육 행정에 대한 그런 교육 기관 운영에 대한 그게 정해지는 비용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추세가 있다 보니까 줄지가 않아요. 웬만하면 안 줄어요. 안 줄는데 줄었다라는 거는 2021년 코로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거를 따져보지는 않았죠. 줄어든 이유는 2021년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좀 확장 재정을 하면서 좀 줄었지 않았을까. 이걸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추측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례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2024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이 이제 7%가 줄게 됩니다. 이게 그 7%로 보면 이제 총액이 또 늘었거든. 총액 는 거에 비해서 7% 준다는 말은 그러니까 4조가 돌파했는데 7% 줄어든 건 이게 3천억이. 그러네요. 네. 이게 3천억이 말이 3천억이지 이게 어떤 항목을 그냥 통째로 뭐 몇천억 되는 걸 사업을 취소한다든가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교육청은 할 수가 없고 많은 다양한 그 기존에 시행하는 많은 다양한 사업들에서 나눠서 그러니까 뭐 방송 용어로 조카 흔히 엠빵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조금씩 다 삭감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3천억을 감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측건데 이제 확정이 되면은 아직 확정 아니니까 이게 뭐 시의회 통과해서 확정이 되면은 전반적인 뭐 교육청이 하던 대부분의 사업들이 삭감이 될 거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태라서 이례적인 삭감이자 뭐 그 삭감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님 방금 우리 저 PD님께서 띄워주신 그 표만 봐도 그 결국 파악한 연도 안에서는 최다 감소잖아요. 그 최대 감소고 그리고 또 이례적인 이유가 그 여기 표를 보면은 저기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이 큰 항목의 대부분 예산을 차지해 90% 이상 차지하는 항목이 딱 두 개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국가 재정에서 들어온 예산 첫 번째 그게 한 뭐 80%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 10% 왔다 갔다 하는 게 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넘어오는 예산 한 10% 왔다 갔다 하는 요거 두 개가 제일 큰 거 나머지 뭐 자체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들은 미미하겠죠. 그냥 미미한 수준에 그러니까 큰 대세에 영향이 없는 그냥 미미한 수준에 요 두 개만 보면 되는데 요거가 국가에서 오는 돈 그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쉽게 말해서 대구시에서 오는 돈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가 봤을 때 어느 거 하나가 감소를 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둘 다 감소한 건 이번이 아마 제가 다 예산 항목 때문에 그 다 전부 다 분석은 못했지만 아마도 초지 않을까. 10년 동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두 개가 같이 동시에 많이 줄어든 게 영향으로 이번에 이례적으로 줄었다. 그러니까 국가가 그 교육청 예산 세입으로 국가에서 들어오는 돈은 교부금. 교부금. 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시에서 들어온 거는 전입금. 전입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교부금 전입금이 있는데 교부금 전입금 다 줄었다. 둘 다 줄었다. 그리고 아까 표에서 제가 언뜻 보니까 전입금이 말이죠. 줄어든 비율이 20%가 넘어가네요. 1.6%. 그러니까 그냥 이 표만 보면 대구시에서 말이죠. 상당히 많이 줄였다. 역대급으로. 시 자체 재원 비중만 보면 20%라 줄었다는 건데 이게 행정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이상 20% 이렇게 줄는 경우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이런 그 정도로 이제 뭐 그 좀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이례적이고 처음인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말이죠. 이게 교육 예산이라는 게 아무래도 그 사용처가 있잖아요. 사용처가 있는데 뭐 대구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의 재량이 적용될 수 있는 뭐 정책 비중 재량에 따라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시장이 거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나눠봐도 예산의 쓰임새가 교육 자체 그다음에 뭐 행정 문제, 뭐 교육 복지 이 세 가지 분야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이제 예산이 줄어들 때 이게 뭐 골고루 준 건지 아니면 어느 쪽에 집중돼서 준 건지 이게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니까 그 뭐 이렇게 누가 뭐 어디 얼마큼 줄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뭐 전반적으로 한번 보니까 많은 사업 예산들 다양한 것에서 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거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이 좀 약간 생소할 수도 있으니까 교육청 구조를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크게 세입 예산이랑 세출 예산으로 분석해서 볼 수가 있는데 세입 세출. 세입이라고 하면 돈이 어디서 들어오는가? 그 아까 그 세입은 말씀드렸으니까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 지방 교육 교부금이 대부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어느 정도를 지방자치단체 대구시에서 나오는 것도 한 10% 미만, 아니 10% 내외의 돈을 이렇게 포함해서 하는데. 요게 뭐 다 합쳐서 이렇게 한 그 지난해 대비 한 3천억 정도 줄은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거 줄어드는 금액을 어디서 줄일지 요거를 이제 고심을 많이 해서 이렇게 교육청도 이렇게 예산안 편성을 하고 하는데 고심을 많이 해서 요런 다양한 사업에 이런 거 삭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게 두 번째 파일 제가 준비한 교부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이렇게 표가 요걸 띄우면서 말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보죠. 요걸 보면은 요거 중에
그 재정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게 그 내년도 재정이 결정되려면은 네. 그러니까 올해의 그 세출 예산 그러니까 그 결국 교부한 그러니까 보낸 그 세금들을 어디에 썼는지 결산을 한 다음에 네. 그 결산했더니 얼만큼은 남았고 얼만큼은 2월이고 뭐 그런 게 되는 게 올해 초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 된 거를 이제 토대로 해서 그거를 그 토대로 이제 내년도 예산을 이제 추계를 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게 나오는 게 보통 한 이제 하반기쯤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정부도 그거를 따로 하고 지방 교육청 하고 있으니까 교육청도 그거를 따로 이렇게 하반기부터 가늠을 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올해 문제가 생겼던 게 중앙 정부에서 이 세금을 너무 이게 그 실제로 들어올 것보다 좀 더 많이 그 예측을 해서 근데 그렇죠. 예. 보니까 그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이 그 과소 그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죠, 빵꾸 났죠. 예. 그게 엄청난 돈이 빵꾸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요 표에 나와 있는 제일 위에 부분 요게 줄었다. 그리고 두 번째에 그 나오는 게 이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는 게 나오는데. 네. 여기서 그 나오는 금액이 두 번째로 큰 항목 그러니까 대구 교육청 예산의 큰 항목 두 번째 항목 여기서 이렇게 줄어드는 게 전입금인데 이 전입금 중에서도 가장 비율이 큰 거 3개 요거 그 전입금 옆에 회색 네모가 보이면은 네.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전입금, 뭐 시도세 전입금, 교부금 보전금 기타 이렇게 나오죠. 요거 위에 3개가 그 한 8-90% 정도. 그러니까 전입금 중에서 8-90% 정도 요거를 차지하는데 요거 3개 전부 다 합쳐서 한 지난해 대비 올해 대비 내년도가 이제 1,000억 이상, 한 300억 각 규모 정도로 이렇게 줄게 돼서 이번 재정이 이렇게 되게 없는 살림이 됐다. 뭐 요런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다뤘는데 어쨌든 이제 역대급 세수뻥급. 네네네. 그래서 빵꾸가 났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교육뿐만이 아니라 정영역에 있어가지고 세입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이제 넉넉히 사실 예상을 했던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세입 예산이 줄면은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서 이제 세출 예산이 줄어들 것인가, 실제로 지출하는 곳이 얼마나 줄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 시민들의 삶에 그렇죠.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요 예산안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 예산 대비 그 예산 총액이 10% 이상 줄어드는 내년도에 똑같은 항목이 10% 이상 줄어드는 항목을 쭉 한번 뽑아봤거든요. 아, 그렇게 한번 필터를 해왔다. 그게 한 5개 정도, 그러니까 상위 5개로 꼽아봤는데, 이게 그 예산 항목이 10%가 줄어든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단일 사업, 뭐 정책 사업 한 개, 뭐 이런 게 뭐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이런 게 아니라. 그 무상급식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그 카테고리? 상위 카테고리 그래 카테고리 상위 카테고리가 줄어든 것 기준으로 그 줄어든 카테고리에 있는 그 짜잘한 그런 세부 사업들이 실제 정책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그 깎이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게 5개가 포함이 되는 그 항목이 저기 그 5개가 그러니까 교수 학습 활동 지원이 13.6% 줄었고 교수 학습 활동 지원 보건급식에서 10% 학교 시설 여건 개선 15.8% 뭐 교육행정 일반 31.2% 예비비 54.2% 근데 예비비야 뭐 그 그냥 융통 있게 쓰는 그냥 예산인 개념이라서 뭐 그런 거에 포함되는 게 뭐 순세계 잉여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여기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없고 항목도 없고 그래 이제 위에 3개 교수학습 활동 지원, 뭐 보건급식, 학교 시설 여건 개선, 뭐 교육행정 일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연수 비용 이런 게 많이 전반적으로 교사들이 쓰는 뭐 연수 비용이라는 게 전부 다 깎이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뭐 약간 후순이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다. 이거 우리 시민과는 조금 더 그 직접적으로 와닿는 건 교수학습 활동 지원이라든가 보건급식, 학교급식 여건 개선 이런 게 포함이 되는데 이게 예산안에 이거를 펼쳐 보면은 이런 세부 항목까지 얼마가 깎이는지는 다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생략된 채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항목별로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본 이유가 요 세부 사업까지 다 이렇게 얼마가 삭감되는가 이렇게 세세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요걸 추정해 보려고 이렇게 가져온 건데 요런 교수 학습 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 이제
삭감되는 대상의 그 세부 사업들이 그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사설이 길었죠. 이제 네. 그 어떤 예가 있냐? 자, 학교 폭력 예방 및 교육, 그리고 학생 상담 활동, 네. 성폭력 예방 교육, 교실 수업 개선, 학력 향상 지원, 뭐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 ICT 활용 교육 지원에서 이런 게 감액 편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항목이 얼만큼 그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정확하게 알 그 부분은 없으나 좀 더 가야 알지만 그래도 요거 카테고리가 그 보자 여기가 13.6% 줄었기 때문에 대충 보자마자 전부 다 한 10% 이상씩 줄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는 그렇겠죠. 네, 평균적으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들이 그 학교 폭력이라든가 학생 상담 활동, 성폭력 예방 이런 교육 이런 것들이 워낙 이제 학교 뭐 현안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던 문제적으로 다뤄지는 학교 그 정책이 아니라 그 현안 사건들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뭐 교육청이 궁여지책으로 그러니까 본 파이가 줄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 게 아예 날려버릴 수는 없으니까 교육청 그렇죠. 아예 안 할 수 없죠. 교육청 네. 사업 자체가 여기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대구시처럼 뭐 신공을 안 한다, 뭐 대구 시청 이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업들 그런 실제로 복지 사업이라든가 교육 정책 사업들을 쭉쭉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걸 다 조금씩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까지 줄여야 되는 상황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거 정말 궁여지책으로 했으나 다만 그거와 별개로 우리가 볼 때 이런 민감한 사업들이 얼만큼 깎여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그 효과가 드러나게 될까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걱정을 해볼 수가 있겠다. 뭐 그런 상태고요. 네. 그리고 보건급식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보건관리, 산업안전보고관리. 요즘에 산업안전보고관리도 되게 날로 갈수록 점차 중요한 아젠다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뭐 산재 같은 맞아요. 산재, 뭐 급식식, 뭐 폐암이라든가. 네, 심각하죠, 진짜로. 그런 것들이 올해만 해도 많이 뉴스가 나왔었던 건데 그런 것들에서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니 실제로 구체적으로 얼마가 어떤 게 줄어서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경각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뭐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급식비 그 예산도 많이 줄었는데 요거 급식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줄게 된 과정의 경위에 대해서 제가 그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예산서상 줄어든 거고 실질적으로 학생 한 명당 그 지원이 되게 되는 그 전체 예산 총액은 줄어들지 않는다. 왜냐면 그 대구시가 그거는 썸띵이 있었어요. 연초부터 그러니까 대구시랑 교육청이랑 무상교육 급식 예산을 분배를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 돈으로 할 것인가, 누구 돈으로 누가 얼마만큼 낼 것인가를 가지고 이제 한번 갈등이 있었었는데 그게 뭐 대구시 교육청에서 뭐 대부분 대구시의 입장을 좀 수용해서 그 대구시 교육청을 좀 더 많이 부담하는 분배 비율을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서 그런 것과 그리고 또 인건비 이런 것들을 뭐 그 항목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감액이 편성이 된 거지 사실상 그 학생 한 명당 가게 되는 그 급식 예산은 줄어들지 않는다 해서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정보였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심이 된다. 다만 그 급식 예산 외에도 보건 이런 예산도 깎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내년도에 실제로 안이 확정되면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이건 좀 예민하게 봐야 될 항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 시에서 말이죠. 시의회에서 말이죠. 이제 심의를 하면서 뭐 이러쿵저러쿵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뭐 이제 살펴보는 가운데 이제 뭐 전체적으로 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세입이 줄었으니까 줄을 수밖에 없는데 줄어드는 폭이 차이가 난다. 다른 항목하고 유독 뭐 오히려 또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늘어난 예산이 있을 수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렇죠. 평균적으로 깎였다라고 하지만은 그 중에서는 또 늘어나게 플러스가 오히려 퍼센트가 플러스 되는 것도 있고 그게 마이너스가 그만큼 마이너스가 더 많이 되는 게 있으니까 전반적인 평균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죠. 그러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우리 시의회에서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서 과연 우리 시정 시의 그 방침 뭐 교육청의 방침이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이제 엿볼 수가 있으니까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숙제를 던져주는 주제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도에 지금 줄어든 예산만큼 이게 파장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각종 뉴스들이 이제 쏟아질 수도 있잖아요. 학교 현장에서 나오는 곡소리가 뭐 이게 예산이 줄어도 별 영향이 없을 수도 있고 직접적인 타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분석을 해서 우선순위를 감액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잡았던 게 맞았느냐라는 뭐 정치적인 책임이랄까요. 뭐 하여튼 책임이라는 단어 싫어하시니까 하여튼 뭐 책임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정치적인 뭐라 그럴까 하여튼 숙제를 잘 했느냐 이걸 검토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죠. 올 내년 연말에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뭐 그 앞으로도 당장 예산이 확정되면은 내년에 적용되는 예산일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그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제기가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다만 뭐 요런 거에 직접 그 연관되는 당사자들 그러니까 뭐 교육 단체, 교사 단체라든가 아니면은 그 행정하는 그 단체, 뭐 노조 이런 데서는 이런 걸 볼 아직 시기는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본 상황이라서 그건 본 시기가 아닌데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예산들이 사실은 이게 감액이라고 됐지만은 그 감액이란 게 곧 정말로 이게 그 정책적으로 이런 복지가 실제로 축소될 수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그 아까 제가 급식 예산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인원이 줄어서 뭐 줄어드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단가가 뭐 그 단가가 줄진 않겠구나 계속 물가가 인상이 되니까 그렇죠. 예. 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점이 있다라는 한계 지점이 지금 상황에서 있는 것과 함께 앞으로 그것도 그런 실제로 교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 가지고 뉴스민 기사를 통해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전해주신 소식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본격적인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예고편 같은 네, 그런 맞습니다. 느낌을 줬습니다. 네. 이제 이런 예산 감액 가지고 만약 이게 심의 통과까지 된다면 실질적으로는 얘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계속해서 이제 우리 박준혁 기자의 매서운 눈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전달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거 어려운 내용도 분석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쉽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말씀하고 싶은 게 마무리 말씀을 제가 요 예산을 기사를 쓴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그러니까 뭐 기록을 남겨두고 싶었던 게 그거든요. 왜냐하면은 교육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교육청 혼자서 집행은 교육청이 하는 거지만은 편성을 하고 하는 것들이 교육청 단독으로 한다기보다 시청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결정되는 게 많기 때문에 시청의 뭐 어떤 협력이 필요한데 협력과 협조적인 태도가 필요한데 사실 올해 말이 길어져서 뭐 그것까지 얘기는 못하지만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교육청과 대구시의 관계가 미묘하게 뭐 어떤 뭐 어떤 갈등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사실 그 시청에서 어떤 특히 무상급식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게 뭐 시장님의 어떤 정책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뭔가 그런 기존에 하던 정책이 뭐 약간 영향이 받는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돈이 덜 들어온 게 있거든요. 덜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요걸 기사를 통해서 이게 앞으로 요만큼이 실제로 법정 비율을 채우려면 요거에 더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에서 교육청이 좀 더 시청이 좀 더 협조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근거를 좀 기록을 남겨두고 그것까지 점검을 해보고 싶어서 그거를 기사를 쓰게 된 것도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까지 앞으로 기사로 점검해서 정치자 시청자분들에게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뉴스민의 존재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 언론 중에 누가 이렇게 열심히 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걸 잘 분석해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하여튼 앞으로를 더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